시사본부. 네,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지난 월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례 없는 기자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한 문구였습니다. 이후에 근조 한국 언론 이러한 검색어도 수위를 다퉜는데요. 먼저 기자 간담회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자 간담회를 본 뭐 제 개인적인 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야말로 좀 참사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뭐 물론 이제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기자들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고 또 뭐 아마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부분도 좀 있으셨겠지만, 네. 좀 생중계를 통해서 비춰진 몇몇 기자들의 모습이 좀 불신을 넘어서 좀 불쾌감까지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뭐 오늘 뭐 청문회를 보니까 한 100만 건이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또 무려 11시간이 넘는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회견 후에 거의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 딱 도래했다는 걸 보면은 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뭐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건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는요. 저는 원래 독재 국가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면 그 비서실장이 질문들을 미리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라 하고, 이제 다음에는 대통령이나 이제 관련된 장관은 살짝 힘들어하는 척하면서도 막판에는 질문을 혐오하게 제대로 답변하고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응어의 기자회견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자회견들도 보면 반대의 편이거든요. 야, 여기 왔으니까 한번 매장시켜보자. 좀 약간 질문을 좀 살짝 공격적으로. 네. 하여튼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져내 그분이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좀 더 교묘하게 바꾸고 새로운 형태로 상대방이 느끼지 않게끔 좀 약간 언어적 기술이 필요하는데, 네.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반복하면서 뭘 기대했는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방금 그 얘기인데 똑같은 질문이 계속 되풀이 되고 반복됐다. 앞서 한 기자가 한 질문을 또 다른 기자가 똑같이 또 질문을 하고, 바로 다음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또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이 나왔는데 또 질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이 좀 이제 뭐 저연차로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뭐 그분들이 뭐 저연차기 때문에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스마트폰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읽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질문이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순간순간 이슈를 장악한 상태에서 나왔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데스크랑 좀 조율 끝에 좀 얘기가 나오는 끝에 좀 나왔던 질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데스크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전달한다. 네, 뭐 팀장, 뭐 부장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오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그 데스크와 얘기가 오가는 중에 앞에 질문을 또 못 들었을 수는 있죠. 네. 그럼 이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좀 약간 이번 정권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약간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제 보기에는 큰 그림에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저 이때까지 많은 기자회견에 참여했거든요. 네. 정치인뿐만 아니고 좀 약간 감독, 그 영화 감독, 예술적도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참여했는데, 이제 기자회견 분위기가 그렇게 잘 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론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토론 문화가 부족하다? 예. 질문들이 그렇게 좀 약간 상대방 입속에서 말을 꺼내주는 그러한 기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한국의 언론 수준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기자들이 쓰는 특정 기사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루프 기사 수준을 보면 진짜 너무나 탑 레벨인데, 근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던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 입에서 말을 꺼내는 그러한 말 능력이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그림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자회견도
별로 잘 진행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아까 알파고 기자님하고 밖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일종의 이제 한국 언론들이 좀 가진 문제점에서 좀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깊게 파고 그거를 잘 알고 뭐 그런 분들이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국회 출입 기자라는 이유로 네.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출입처에서 있다가 갔던 기자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슈 장악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질문의 반복 혹은 좀 이렇게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질문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9월 2일과 3일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됐지만 그것이 열리지 못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방송이라든가 뭐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지켜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질문이라든가 답변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자 질문 수준, 근조 한국 언론 이렇게 검색어에 실시간으로 막 등장하고 이런 항의 표시 같은 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알파고 기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이제 저는 이번 사건만으로는 비판하지 말고 그냥 이 문제를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자 간담회 간다면 개인적인 좀 취재 조사를 하고 가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생겨야 되고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발된 질문들 만들고 던져야지 그나마 좀 약간 나온 답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지만 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이건 네.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이건 이 기자회견을 봤을 때 이렇게 큰 뭐랄까요, 하여튼 인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저런 기자회견을 왜 하나 싶은 분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어떤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 장악이 거기 있던 기자들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기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면 뭐 그 근거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후보자와 기자 간에 좀 설전이 오가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질문을 끊더라도 다음에 어떤 보충된 자료를 들고 와서 그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던 부분에 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좀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시는 분들 쪽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가 그 회견장에 나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조국 후보자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해왔던 건가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네. 짧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기자로서 아니고 그냥 내 학교를 졸업했던 일반 시민으로서 그동안 조국 후보랑 관련된 많은 의혹 제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많은 해명을 들었는데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머리가 정리돼야 되는데 아직도 머리가 복잡해요. 국민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자들이 거기 가 있는 기자들이 불어줬어야 되는데 안 불렸어요. 반대로 이번에 기자간담회 방식이 후보자에게 일방적이었다,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기 몇 시간 전, 한두 시간 전, 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보가 됐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이 아닌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는 방식이지만 주 후보자에게는 시간 제한 없이 답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상훈 기자.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간담회가 뭐 1시간 뭐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던 건 아니고 이게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던 데다가 또 그게 뭐 TV로는 다 담기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계속적으로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나왔던 질문과 뭐 오후에 나왔던 질문 그리고 이제 저녁 뭐 새벽에 나왔던 질문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새벽부터는 뭐 이제 뭐 20대 분들의 어떤 좀 아픈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지만 뭐 그거를 이제 의혹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부족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린 기자간담회였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언론이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예, 알파고 기자님. 저는 그 3시간 전에 통보됐기 때문에 준비 못했다는 변명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는 무슨 파라과이 대통령도 아니고 몇 주 전부터는 맨날 텔레비에 나온 분이신데 그럼 그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이 이미 몇 주 전부터는 내용을 알고 나름 머릿속에서 그 로드맵이 다 짜 있어야 되는데 무슨 3시간 전에 우리는 통보 받았기 때문에 준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뭐 1대1 많아봤자 투명 질문 네. 제일 좋은 건 1대1인데 그건 못했다는 거죠. 약간 나름 아쉽긴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참 출입 기자, 민주당이 선택한 언론사만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언론사를 제한했다 그러면서 그 유튜브 채널의 신의 한 수의 경우 간담회 시작 전에 자리에 비표를 받고 착석을 했다가 퇴장을 요구받고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들은 얘기가 있으시죠? 네, 뭐 초반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초반에는 그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좀 비표를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예. 장소가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 회사당 뭐 한 명 이렇게 또 제한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기자들이 한번 좀 이렇게 쭉 빠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좀 그렇게 들은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가 이제 좀 내쫓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신의 한 수라는 그쪽에 들어와서 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내보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언론으로 봤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해드릴게요. 서울시청에서는 그 허가서 있거든요. 언론인으로. 그걸 받았으면 언론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으면 언론인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1967님, 이번에 기자들의 낮은 질문 수준을 보고 이런 분들이 쓴 기사를 그동안 내가 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난립도 기자의 수준을 낮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816님, 질문은 원래 아는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국이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바로 배신해야 돼요. 자, 상황에서 오전에 아마 표창원 의원의 질의 중에 나왔나 싶어요. 한 110만 건 이상의 보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거의 한 29일 정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네,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었죠. 이철희 의원인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이것이 또 언론으로 또 여러 가지 파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 좀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훈 기자. 예. 일단 저는 청문회가 열려서 진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기자 간담회로는 의혹을 뭐 해명하는 자리는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좀 그 이번 그 조국 그 후보자 관련 보도를 좀 접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보도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 초반에는 조국 후보자 측에 뭐 이렇게 청문회 준비단 측의 입장을 받아서 기사에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후반에 갈수록 점점 반론권도 보장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이게 뭐 물론 이제 한쪽에서 특종을 하면 이게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좀 몸이 닳게 되고 또 많이 좀 마음이 급하게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언론 보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좀 언론에서 좀 돌아봤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알파오 기자는요? 아니,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이미 정문회에 가기 전에는 언론이 제대로 정리를 하고 여론을 제대로 만들고 다 이제 정리되고 막판에 이제 마지막 샷이 정문회에서 될 텐데, 이번에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문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좀 약간 심판됐으면 좋겠어요. 네, 청문회 끝나면 좀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의혹이 나오고 뭐 후보자는 거기에서 소명을 하니까 아마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에서 보는 기자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시각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기자로서 3주째 우리는 이 방송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제발 다음 주엔 딴 거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정리하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